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 한류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그 논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고난에 강한 대중문화 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세계 50대 교회 중에 1위를 비롯해서 23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형 교회가. 이 조그만 코리아에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늘을 섬기고 신을 섬기던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느님 하는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또 부흥, 아까 그 떼창 이야기도 했잖아요. 부흥교회 목사들의 그런 부흥에 한번 가보면 그냥 다 눈물 흘리고 그냥 방방 뛰고 밤새 통성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놀라운 거죠. 그런 에너지가 우리 이 한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다? 스포츠가 발달되고 음주 가무가 1위다. 우리는 옛날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휴로 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놀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음주 가무에 탁월하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방 문화가 세계 1위다. 다른 나라 사람들 오면 뭐예요? 맨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오면 그 찜질방 가죠. 찜질방. 그 다음에 노래방. 그 다음에 게임방, 무슨 방, 뭐 비디오방, 뭐 요새 뭐 또 방탈출, 돈 내고 자기가 갇혀. 그래갖고 나오는 거. 이런 방문화, 하여튼 노는 거에 있어서는 세계 1위.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삶의 전쟁화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선진국을 거의 종교화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무조건 근대화, 산업화, 선진국이 돼야 돼, 중진국을 벗어나야 돼, 막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벗어났어요. 드디어. 너무 감격적이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중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전 세계 최초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선진국이 돼버린 그런 나라. 그리고 서열체제. 이러다 보니까 1등, 무조건 1등만 기억하는 그 더러운 나라라고 했잖아요. 1등 문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보통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35년 일제강점기 식민지 그 서러움에 있다가 또 그것도 어느 나라한테 우리가 다 옛날에 문명 전해주고 왕인박사 가가지고 삼국에서 다 문명 전해줬던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거꾸로 형님 노릇을 하니 우리 참을 수가 있나? 근데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참으니까 뭐가 돼? 한이 됐잖아요. 한. 그 한이 되었는데 이제 해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눈물로 해방을 맞았는데 한 일주일 해방의 기쁨 잠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분단이 돼가지고 5년 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봉준호 감독도 보면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뭐예요? 박태환, 그 천변풍경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만들었던 그런 작가잖아요. 월북한 작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스토리 텔링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공의 열망과 판타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한중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가족 중심주의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희생을 하는 혈통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른 동양과는 달리 아주 강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더 서사구조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원수가 될 수도 없고 곧 가족 간의 그런 어떤 그 애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권선징악.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한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독된 엔터테인먼트. 왜 BTS가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이 BTS는 성과 마약, 폭력이 없는 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TS가 미국 본토에서 보수적인 중산층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층,
그리고 3, 40대의 부모, 10대를 자녀로 둔 40대, 50대 부모들까지 왜 BTS의 팬이 돼서 같이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밤을 새느냐? 이런 폭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BTS를 만나고부터는 그 이전에는 막 여기 뭐 이거 구멍도 뚫고 막 귀신머리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이 BTS의 노래를 듣더니 애들이 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독된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단어를 내면서 다양한 층의 그 흡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주의를 비롯한 공동체 의식. 그리운 거야. 사람은 어쨌든 존재가 자체가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 끈끈한 의식, 또 가족, 결혼,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서 벌어지는 이게 가족 공동체가 반드시 해피하지만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심리적인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게 가족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갈등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의 서사 이러한 것들이 녹여있는 것이 바로 한류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미국 포브스지의 조앤 맥도날드라는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논문에서 김일환 선생이 쓴 한민족 전통 문화의 사상적 원리와 창조적 계승 방안이라는 논문에는 이것은 이제 한과 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왜 스승과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원한이 있으면 가서 복수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다? 그런 거 아니다. 원한이 아니라 뭐예요? 아름답게 승화하잖아요. 그래서 첫 편제 이런 그런 영화 보면 뭐예요? 그 한을 그냥 판소리에다가 얹혀가지고 그냥 피를 토하는 그 예술로 승화하는 그런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남들을 복수하는 복수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예술로 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 아까 말씀드렸죠. 떼창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쉬지 않고 논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정의 문화다. 그래서 애정, 우정,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분은 뭐를 이야기하셨냐면 풍류도를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풍류도가 뭐냐? 다들 아시죠? 최치원의 난랑비석에 의하면이라고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신묘한 도가 있었다. 그래서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뭐다? 우리는 효를 중시 여기고 또 나라에 대한 충,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이 인류 전체의 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풍류를 그 한민족 대백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아하고 멋스러운 정치다. 또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다. 또 고상한 유희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연과 우린 또 자연을 거스르지 않잖아요. 인생과 예술의 혼연일체, 이 삼위일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루의 한자 표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루는 뭐냐? 불, 밝음, 환, 하늘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것으로 광명이세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명이세. 광명이세 뭐예요? 밝은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치들이 들어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 풍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체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한민족만의 이러한 독특함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조화와 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를 다 그냥 흡수해 빨아들여가지고 버무려서 비빔밥 정신으로 버무려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풍류도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신은 바로 우리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이념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 하면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든지
다 나라별로 민족마다 어떤 니즘, 무슨 니즘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정신 세계가 있다라고, 철학이 있다라고 표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니즘이라고 해야 되냐, 휴니즘이라고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K-방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K-팝, K-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K-방역, 이제 뭐예요? K-스피릿이 나와야 된다. 그 K-스피릿이 뭐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같이 잘 사는 홍익인간 이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건국했을 때부터 있어. 이 홍익인간 이념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대목에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교육 이념에서 빼자고 하는데, 아니 없어도 지금 다시 새로 만들어서 뭔가 독특한 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건국할 때부터 있었던 이 K-스피릿, 이 독특한 니즘이 있는데 이걸 왜 버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홍익인간 정신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류를 공부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준만 그 교수님이 한류에 대한 책도 쓰시고 논문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 세계가 승자 독식, 그 다음에 빈부의 양극화라든지 세습사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체제로 점점 더 갈 수도 있다.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서로를 격리하게 되면서 이러한 성곽도시 시대가 더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티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 위안을 얻는 것을 티티테인먼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젖에 오락, 엔터테인먼트가 플러스 된 개념인데요. 세계 시민주의적인 비전을 우리가 이제 제공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너무 세상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박혀서 엔터테인먼트만, 오락만 보고 그냥 젖 먹듯이 그러고만 있을래 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세계 시민 정신이 나와야 된다. 이 정신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홍익인간 정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여론조사를 전 세계에서 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 그렇죠? 그 다음에 짜증과 화, 또 분노와 혐오, 무기력과 좌절감, 외로움과 우울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류를 통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BTS의 어떤 그런 노래 가사말에서 위로와 희망과 연대의 컨텐츠를 이 한류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류를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발전시켜서 오히려 이 재앙이 다시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고 우리 주변과 함께 홍익할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맞아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환난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 한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데이터 중심,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콘텐츠와 IP,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법에서도 많은 그 지원을 해야 되고,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을 해서 정당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게 처음에 팔 때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이라든지 수학 이런 거에도 발달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사업자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고, 우리 시청자도, 우리 소비하는 사람들도 개인이 성찰을 해서 좀 더 좋은 컨텐츠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게끔 하는 그런 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또 스스로 권리도 실천해야 되고, 이것은 사업자와 시청자에게만 놔둬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PT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그 G7 정상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G7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그 정상회의를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들으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설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을 만났을 때, 뭐 오스트리아에 방문했을 때 쭉 만나서 그 연설문을 읽어보면서 정말 가슴 뛰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 연설문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그 코로나를 같이 연대해서 해결하자. 그 다음에 그러기 또 환경 문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IT 발전, 그 다음에 백신 공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문화였어요. 문화 예술적인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역사와 관련된 멘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입니다. 일본의 외교 침탈을 알리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헤이그에 도착한 이준 열사는 그러나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제 헤이그 이준 열사 그 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반도 분단이 결정된 포츠담 회의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강대국들 간의 결정으로 우리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 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연설을 보면서 정말 저 혼자 얼마나 감격했던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뿌듯한 우리 국민들의 성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 가셨을 때 모습인데요. 대통령이 앉아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앉아서 이 스페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류, 문화, 예술, 관광의 교류에 대한 이런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지도자가 외국에 가서 경제인만 만나거나 정치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런 회의도 그 바쁜 와중에 잡을 정도로 이제는 이런 한류라는 이런 문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PT를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김구 기념관에 가면 제일 입구에 써 있는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자식도 잃고 부인도 잃고 어머니도 잃은 이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가 일본어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아닌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뭐다?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높은 문화의 힘이다. 왜?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뭐예요? 지금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인류에게 뭐를 줘?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 한류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행복을 주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류고 그 한류의 밑바탕에는 이제 우리의 K-스피릿,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